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1번님의 이번 달 연애운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1번님의 연애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지금 1번 분들이 마냥 연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일이나 인간관계 등 외부 변수들이 너무 강하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내면의 어떤 마음 사이에서 되게 끊임없이 고민 중이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연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맞는 타이밍일까? 하고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또 과거 연애나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상실감을 느꼈거나 미련, 실망감이 아직 마음속에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현재 내 연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느껴지시는 게 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한 연애의 가능성보다 어떤 과거의 상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나서는 모습보다는 혼자 있으려는 성향이 좀 강하시고요. 스스로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성장해야 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내가 좀 나를 아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걸로 보여져요. 다음으로 우리 1번님 곁에 1번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봤더니 겉으로는 아마 아무 조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1번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꾸준한 끌림이라던가 긴장감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에 누군가 조용히 관심을 가지거나 1번님을 무심하게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 카드 자체가 직진성보다는 다소 좀 참고 조심스러움을 동반하는 끌림이기 때문에 드러난 썸은 아닐 거예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중이거나 아니면 1번님이 약간 철벽을 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을 나누는 흐름보다는 상황 판단이나 거리 조절이 우선인 관계로 보여서요. 저는 우리 1번님이 약간은 철벽을 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혹은 주변에 누군가 있더라도 우리 1번님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진전이 어려운 이유가 있대요. 뭐 거리라든지 1번님이 처해 계신 상황이라든지 타이밍 등등 내가 노력해서는 극복이 어려울 법한 요건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마지막에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쭉 지속이 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나 분위기가 전환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흐름을 살리려면 1번님이 먼저 닫혀있는 마음을 조금은 열어야 이 불씨가 현실적인 불꽃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별개로 혹시 썸이나 제외오는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쪽에서는 우리 1번님의 온기가 그렇게 엄청 좋지는 못해요. 만약 우리 1번님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좀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정이 식는 것도 식는 거지만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속해오던 고민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달 자체가 연애 흐름의 출발점이 어떤 결단과 명확한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1번님의 내면에서 방향 전환이 생긴대요. 실제로 감정을 끌고 가던 내가 내 감정을 투자하던 관계나 사람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좀 보이고요. 어떤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감정적인 만족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돌아서는 모습일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게 막 요란하게 그니까 내가 막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하고 막 차이고 싸우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조용히 정리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마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고백이나 뭐 재회, 썸 진전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보다는 내면의 변화나 어떤 관계의 종료, 감정의 분리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쭉 쌓아왔던 감정의 축적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여태까지 이상하게 잊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젠 내가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미련을 떨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연애도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애 자체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번 달 내내 우리 일본 분들이 감정적으로 약간은 혼란스럽고 어떤 점에 있어서 내면적인 갈등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일 때문에 연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 달 내내 쭉 이어지나 봐요. 그래서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살짝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걸로 보여서, 누군가와 가볍게 접촉이 생기더라도 의견 충돌이라던가 잘 안 맞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양새보다는 친구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달은 어떤 로맨틱한 감정보다는 어떤 우정적인 관계 혹은 조용히 끝나는 흐름이 강한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거나 관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애정 표현이라던가 고백 같은 연애적인 감정으로는 연결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애초에 이 들어오는 상대방이 우리 1번 분 마음에도 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관계를 결정짓는 건 우리 1번님의 입장,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 1번님이 선택했을 때 이 관계를 더 유지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이번 달은 어떤 연애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자아 성찰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을 위한 조언을 보도록 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달 연애운이 어떤 감정의 혼란, 정리, 갈등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우리 1번 분들의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감정을 소비하기보다는 나의 페이스, 나의 감정을 지키라는 뜻이고, 상대가 주지 않는 거를 애써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의 밸런스를 되찾는 것 자체가 이번 달을 버티는 핵심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또 지금의 감정 흐름이나 관계 상태에 과몰입하지 않고,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큰 틀에서 고민을 하는 게 좋대요. 행동보다는 미래 설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애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우리 1번 분의 감정의 균형을 지키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미래를 좀 더 고민해보는 한 달이 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달 연애운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언젠간 또 다음 달에는 우리 1번 분들이 꼭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오늘은 우리 2번 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지, 썸이나 재회는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번님의 연애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연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닫아둔 상태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과거 연애에서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이 투자했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런 경험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은 연애를 할 때 그냥 가볍게 만나려는 느낌보다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상향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짧고 가벼운 연애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만남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 자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우리 이원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행복한 관계,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이번 분들에게 과거의 상처라던가 어떤 실망감, 자존감이 다쳤던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연애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방어 상태가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어. 나 연애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경계하거나 본능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어 보여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철벽을 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 2번님 곁에 2번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봤더니 저는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요. 어떤 관계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정서적으로 따뜻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뢰와 안정감도 중요시하는 타입이라서 쉽게 들이대거나 감정 표현을 확 터놓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님에게 조심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실제로 관계로 이어질 경우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엄청 막 애정이 튀어오르고 격렬한 썸보다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흐름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관계에 큰 진전이 없긴 할 거예요.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 생각지도 못한 전환점이 하나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대방, 새로운 인연일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 재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변하는 우리 이번님의 연애사에 되게 의외성 있는 전개가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 변화가 우리 이번님이 뭔가를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번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흐름에 의해 발생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이번님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순리를 따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이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점에서 지금 이번님이 인지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인연 흐름 중 하나가 되게 급작스럽게 썸 혹은 연인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혹시 썸이나 재회원은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재회 쪽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지하게 사귀었던 전 남친, 전 여친을 떠나서 나하고 한 번쯤 접점이 있었던 쪽난 썸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번님이 짝사랑했던 아니면 이번님을 짝사랑했던 이런 관계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예 새로운 인연, 초면, 뉴페이스는 아니래요. 뭔가 정서적으로 편했던 사람이라던가 예전에는 그닥 특별하지 않았지만 다시 보니 마음이 끌리는 인물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연락이 끊겼던 썸 상대가 다시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느낌이 강해요. 이분이 다가올 때는 급하게 다가오거나 이번님이 느꼈을 때, 얘가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감정의 불꽃이 막 튀기보다는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가옴이 있고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상태일 거예요. 표현은 소극적일지 몰라도 내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시작 또는 다시 시작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대요. 연락을 실제로 주고받거나 실제로 만나거나 약속을 잡거나 등등 현실적인 행동이나 어떤 제안을 포함한 변화가 생긴대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안정적으로 흐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관계가 어, 안정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되기보다는 어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 상대방과의 어떤 미세한 엇갈림이라던가 주도권 싸움 같은 것들이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대요. 마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따라가도 될까? 하는 내적 갈등도 커진다고 하거든요. 또는 상대방이 다가오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가 않아서 이번님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대요.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연애가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달은 어느 정도 관계가 종결이 된다, 어떻게든 인연을 맺는다 라는 결론보다는 점점 단계를 쌓아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관계의 변화, 연락이라든지 만남, 접근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상대방 혹은 이번님 쪽에서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정식 연애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단 이번 달은 이 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초점을 두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뭔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과거의 상처나 어떤 죄책감, 애매한 책임감 같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바로 연애로 이어지기 어려운 배경들이 있고요. 혹은 두 분의 인연은 있으나 그만큼 해결해야 할 것들, 어떤 숙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관계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대요. 분명히 움직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한 지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여지는 있는 게 마지막 카드가 뭔가 상대의 관심 표현, 감정 전달이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시작은 아니지만 따뜻한 만남은 지속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뭐 연애 땅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끊김이 아니라 감정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남길 것 같고요. 이번 달은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점이지 완전히 결실을 맺는 달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연애 흐름이 기회가 오고는 있지만 그걸 잡는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이번님 태도에 달려 있대요. 이번 달은 다가오는 기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관계가 정체되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은 흐름이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 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고 싶을까? 같은 내 감정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정비가 필요하대요. 내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을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애적인 기회나 접근이 있더라도 혼란스럽거나 불확실한 말, 애매한 태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정한 기준, 예를 들면 확실한 표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진지한 흐름을 지켜야 한대요. 상대의 말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입장을 단단히 정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이걸 당당하게 표현해도 괜찮대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이번님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님들 이번 때 연애운을 봤을 때 연애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번 분들이 살아오고 계시는 대로 쭉 이대로 지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오늘은 우리 3번님의 이번 달 연애운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번님의 연애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연애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열려 있지도 않은 중간 상태로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정된 삶도 있고 현실 중심적인 가치관도 추구하고 계셔서 되게 무던하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조금은 조심스럽고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우리 3번님이 연애를 바라볼 때 단순히 즐기는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나 안정성, 현실적인 조건들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는데요. 연애라는 것을 그냥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해요. 근데 펜타클 10번이 책장에 나왔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연애가 단절되어도 일상 자체는 큰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의 구조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연애를 간절히 추구하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겠다라는 여유로움이 깔려 있어 보여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보는 눈이 좀 까다로우신 눈이 높으신 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냐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라던가 어떤 명확한 기준, 현실적인 분석력을 앞세우고 계시거든요. 특히 앞에 펜타클 10번과 소드 에이스를 같이 볼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게 이득이 되는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세도 있으시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맞을까? 감정은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사고 기반의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약간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듯한 모습이 보여요. 과거 연애에서의 실망이나 상처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혹은 과거 연애에서 실패한 이유를 이번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에서 비롯되신 것 같고요. 전에 연애가 깨졌던 이유가 뭔가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생겼던 문제들이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타파하고 싶으신 모습도 보이네요. 다음으로 우리 3번님 곁에 3번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봤더니 저는 3번님에게 기회 자체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과거부터 이어진 관계나 미처 완성되지 못한 썸 같은 접점이 있어 보이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가능성이 보여져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싶은 가벼운 접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의 감정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로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식의 어떤 즉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지한 관계보다는 시작점에 가까운 인연인 느낌이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지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문은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은 우리 3번님이 약간 어떤 위치에 있냐면 연애보다는 본인 삶에 더 집중하는 스스로의 만족이 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3번님이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3번님이 지금 되게 잘 꾸미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주변 인연들이 있어도 3번님이 자기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썸이나 연애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혹시 썸이나 재회원은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회보다는 새로운 인연, 뉴페이스의 확률이 더 높아 보이시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번 달 초반 혹은 현재 시점의 상황이 꽤 막혀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애매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조건이 복잡하거나 꺼려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3번님의 내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는 미래에 다가올 상대방이 현재는 이런 심리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대든 나든 누군가가 어떤 심리적인 족쇄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당장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지만 이 카드가 도입부에 나왔다는 건 이후 변화가 대비된다는 뜻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번 달 중간 타이밍에 중순쯤에 새로운 기운이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이걸 연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인연에 대한 직감적인 호감일 수도 있고요. 기존의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감정이 살아나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관심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3번님이 이런 감정의 불씨가 생긴 뒤에도 다시 신중을 가하실 수 있긴 한데,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도 전에 다쳤던 기억이나 이 사람이 나를 또 상처 입히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확 밀어붙이지 못하고 뭔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 후반쯤에는 관계 진전을 눈앞에 두고도 망설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서로의 감정은 있는데 표현이 서툴거나 상황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패턴에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자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앞에 이런 심리적인 흐름들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실,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같이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 뭐 일상 공간 등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계기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는 접점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전 카드들이 내부 감정이 자라나는, 커지는, 혹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이 감정이 드디어 외부로 옮겨지곤 할 거래요.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연애가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달은 정식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뭔가 시간 문제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신중하고 뭔가 조심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고 말은 오가거나 눈치를 보긴 하지만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인 연애 시작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워낙에 두 분이 둘 다 신중하시다 보니 이 관계를 그렇게 금방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더 안정이 되고 내가 좀 더 괜찮을 때 연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본래 성향이 자기 페이스를 고수하거나 감정 표현에 서툴러 쉽게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성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을 의식하곤 있으나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연애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한 달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해요. 일단 이번 달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두 분이 신중해서도 있지만 산이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까 외부적인 여건, 시간, 거리, 상황 등으로 인해서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기 어려운 흐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이 없다. 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3번님들을 위한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보자면, 이번 달은 사실 우리 3번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순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니까요. 하지만 흐름이 왔을 때 그걸 붙잡을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 한대요. 지금 3번님의 연애 흐름은 약간 기복이 있는 에너지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나 갑작스러운 전개가 생길 순 있지만 그 타이밍을 우리 3번님이 스스로 조절하실 순 없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때가 오면 가볍게 내가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을 유지하셔야 해요. 불쑥, 뭐 문득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여전히 과거 상처나 불신에 묶여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번 달 연애 흐름이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라던가 경계심으로 흘러가는 걸 봤을 때 3번님이 너무 관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삭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걸 곧이곧대로 상처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혹은 감정적으로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미리 선을 긋는다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더 다가가면 오히려 손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연애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심하시는 게 좋대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달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우리 4번 분들의 이번 달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4번님의 연애에 대한 생각을 보자면 사실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땐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과연 맞는 사람일까? 처럼 연애를 100% 감정적으로 즐기기보다는 뭔가 철저히 분석하고 따지는 면이 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도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에 굉장히 갇혀 계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냉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소심한 느낌이 더 강해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아. 같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무의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바빠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철벽을 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열려있지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4번 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자존감 높고 본인의 매력과 에너지가 되게 강하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대시하는,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번 분들이 지금은 현재는 감정을 주고받는 연애보다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 내가 중심인 관계를 더 중요시한대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4번 분들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지만 어떤 통제된 방식으로만 가능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4번님 곁에 4번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저는 4번님에게 기회 자체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되게 따뜻한 인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감정이 막 생기려는 흐름이래요. 조만간 뭐 썸이나 플러팅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애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속에는 사실 4번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이게 두 명을 다 한꺼번에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 애인을 정리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4번님에게 감정은 있지만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혹시 썸이나 재배우는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연애운 자체는 너무 잘 들어와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4번님이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인연일 수도 있고 기존 인연이 가까워지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감정적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 편이고, 우리 4번님이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누군가와 실제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이랑은 가치관도 잘 통한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든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4번님이 연애에 있어서 다소 좀 까다로웠거나 보는 게 많았다거나 기준이 높아서 아무나 만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상대방에게 공감도 잘 되고 뭔가 유연하게 대응하게 된대요. 뭔가 감정적으로 한층 더 열리고 상대방에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4번님들에게 이상형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한대요. 아니면 우리 4번님들이 오래 기다렸던 뭔가 재회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4번님이 지금 흐름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고 4번님도 이 사람이라면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4번님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우리 4번님이 역시나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되게 저울질한대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나 내 일이 더 중요한데 커리어가 더 중요한데 지금 연애를 해도 될까? 하면서 4번님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밀고 당기거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병행이 된대요. 확실한 관계 진입보다 균형을 보며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결정까지는 고민하고 보류하는 흐름이 강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연애가 가능한지를 봤을 때 저는 이번 달에 우리 4번님들이 연애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너무 좋죠. 명확하게 감정적인 흐름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특히 밤. 요즘 날씨에 밤이 얼마나 좋아요. 되게 선선한 바람도 불고 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때 감정도 솟아오르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상대방 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싸움 분위기는 확실히 형성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뜻의 라이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카드가 나온 것도 그렇고 서로가 호감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교류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늦어도 6월 말에 우리 4번님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이 마음을 잘 잡으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번 달은 우리 4번 분들이 과거의 감정, 인연, 실수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기일 거예요. 지난 인연이든 지금 흐름이든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돌아봐야 한대요. 우리 4번님이 여태까지 연애세포가 다 죽은 듯한 느낌이라면 이번 달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되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정비의 기회라고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대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중심을 잡는 중립적인 게 필요하고요. 자신에게 솔직하되 감정이 있다 해도 너무 빨리 물들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관찰을 하래요. 유연하되 중심 있는 태도로 감정의 흐름을 리드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중립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충분히 사귀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편승하셔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